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앞에서 봤던 친구 두 번째 친구인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 세특이라든지 창제알고 이는 앞에서 못 봤던 내용들이 또 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그냥 수학을 잘하는 친구구나. 모범상을 받았다라고 하니까는 학교에 임원 활동을 했구나. 이거밖에 조금 모르는 친구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르게 이 친구의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 부분에 보면 가우스 함수라든지 원의 방정식 명제를 재미있는 추리 사건과 접목을 해서 PPT를 만든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단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범인의 키를 추정하는 거죠. 저희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작을 거고 선생님 제일 클 거잖아요. 그럼 범인이 선생님일 것이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을 지오지브라 앱을 이용해서 가우스 함수를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가우스 함수가 보면 계단식이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디어도 쓰고 반지를 여기 추리 사건에 보면 반지가 나와요. 이 반지를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목격자의 복합적인 증언을 명제로 간단히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조금 재밌었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입사관이라는 입장에서는요. 네. 일단 학생이 수학을 매우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생활 속에서 접목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걸 갖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검증해보는 활동들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다양한 것들도 충분히 이와 같이 잘 해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게 명제의 내용이죠. A는 거짓말을 했다, B는 이랬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학교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한 번씩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회 내용에 보면은 사회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 중에서 의무 교육 제도라든지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발표하고 주 5일 제도 저희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여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여가 계획도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 중에서 의무교육 제도는 굉장히 많이 알고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도 선생님들 아마 국가에서 시행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입사관들에게 눈높이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입사관들이 거의 저와 선생님들 나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무교육만 했다라면 보통 친구들이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 남들이 다루지 않는 이런 주제를 다루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학과의 면에서도 행정학과의 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아쉬운 거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다룬 것은 좋은데 여가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여가 계획을 발표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입사관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입사관들이 관심을 끄는 게 아주 전공 전과성이 높거나 혹은 학생이 학생다운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네, 아기돼지 삼형제를 굉장히 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변환해서 했다 이런 것들도 했는데 여기서 의외로 면접에서 구체적 여가 계획을 뭘 발표했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좋은데 주 5일 근무제를 사회학과의 관점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 친구를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네. 수상 같은 경우도 최우수상을 받았었고 그러면 이 주 5일 근무제가 어떤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가와 관련해서 관광업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은 조금 더 얘가 수학을 더 잘하는구나, 생활 속에서 수학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주5일제가 진행된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금토일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쉬고 싶어도 이렇게 여행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여행을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네네.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1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러한 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와 그다음에 이런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한 내용들을 갖다 사회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아니라서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네. 주 7일이라고 있었어요. 네. 저희들은 주 7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에 보면은 이 농민의 봉기, 촛불 시위. 조금 이제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임술 농민 봉기하고 홍경래 날, 그다음에 진주 농민 봉기의 발생 원인, 전개, 결과, 영향을 또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역사를 연결지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기술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학생이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보고서로 작성이 되어서 이렇게 차별화된 내용이 네.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지금 이제 촛불 시위를 할 때 미리 대부분 이제 신고를 해야지만 이게 시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할 때도 사전에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라는 것들도 다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경찰관님들이 나가서 관리를 또 해줘요. 교통통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도 있고 이러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나 여러 가지 문제 변화를 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난들이 과연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같이 알아보았다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학생이 어떤 지역에 이 학생의 지역과 관련된 거를 저는 한국사에서 좀 많이 강조를 네네. 하는데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홍경래의 날 이제 이 농민 봉기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면 모든 역사를 배운 친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반드시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실제 현장 조사를 나갈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자신의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조금 차별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저는 역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과거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 이유니까 여기서 옛날에 농민봉기는 어떻게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 촛불 시위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비교하는 것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과제 연구 시간에는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년법과 청소년법의 차이점이라든지 왜 어떻게 소년법이 만들어졌는지 소년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주도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하고 소년법은 조원들에게 설명하고 이 보고서 내용에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없었대요. 보고서를 쓸 때 그냥 소년법 이랬지만은 우리는 소년법하고 청소년법을 보호법을 잘 모르니까 이 내용들도 추가시키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하기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사회과제 연구에서 굉장히 좋은 예시이고 일단 1학년 때에서 그 주제가 이어진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관심 주제고 그리고 설문지를 배부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만든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인문사회학 같은 경우는
과학 시험처럼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설문지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탐구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이 학교생을 대상으로 혹은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해서 이런 조사를 실시하면 되게 좋은 탐구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첨언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다양하게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친구는 그냥 보고서 자체를 많이 쓴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고서를 쓰면서 단순히 내용만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그 내용, 그게 아마도 보고서를 많이 써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소년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데 네.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라고 해서 네. 아 진짜 이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과정시험에는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이제 중소기업 구직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 취업 준비생이 대기업은 가지만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러스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아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정보의 접근성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복지 향상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거 말고도 또 이 친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일단 활성화를 행정이나 위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네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뭐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렇죠. 네.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절로 그 사건 사고도 줄어들게 될 거라는 그런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이공계 학생이다라고 하면 기술과 이 과정 시간에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기술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있는데 오히려 대기업보다 훨씬 더 복지도 좋고 주 4일 근무하고 월급도 뭐 5천, 6천씩 받는 그런 중소기업도 네네. 있어요. 왜냐면 그 기업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특허라는 것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기업들을 공략해서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그 기술도 익히고 거기서 편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공계 쪽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조사하고요. 또는 최근에 뜨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소기업만 갖다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강소기업을 분석해보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해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회학과 행정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행정학과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제도를 알아보면 이제 두리누리라든지 이제 고용 안정 이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이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이런 행정적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법을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행정학과나 사회학과에 정말 좋은 내용이 되면서 하루만에도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여기는 친구가 그냥 중소기업의 부인난 하나에 대해서 그냥 고민했던 문제들이 뭐 다양한 법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공계 계열은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들 그런 것들까지 다 분석해주면 더 좋은 보고 활동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이제 너티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를 보면 작은 보고서가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치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 너치 효과에 대한 마케팅 사례들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친구들이 사실 분리수거 너무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치 효과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사진이라든지 유행어를 분리수거통 위에 넣었더니만
좀 더 예전보다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분리수거가 되었다라고 개선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서 통계를 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한 활동이 아닐까, 1학년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잘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이제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 가제탐구라든지 이런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네. 소논문, 그다음에 보고서라는 네. 말을 적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그렇기 이제?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네. 우리가 그냥 쉽게 학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반장으로서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너티 효과를 활용해서 적용해보는 활동들을 했었다. 이 활동하기 전에는 분리수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분리수거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충분히 활동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다른 데서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학률 통계 부분에서 보면은 실생활의 수학은 너무 많이 사용되잖아요. 학생들은 수학을 어디다 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상청이라든지 불꽃색 모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몬티올 딜레마를 주제로 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응용학습으로.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촉구부 확률로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 독립시행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거술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고 나면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우리가 이걸 결정할지 저걸 결정할지 모를 때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범죄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길만 있으면 이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걸 이야기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친구가 범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학교과 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나 이런 데는 어떤 예를 하나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학력의 통계 자체가 이제 모든 전공에 작학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 5일제나 최저시급이나 이런 네. 문제도 쓸 수 있을 거고 행정 같은 경우도 이 통계를 이제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 이제 그 통계를 서로 다르게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은 이제 어떤 주제를 했었냐면 이제 어떤 주제를 통계를 하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른데 서로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가 다른 것을 가지고 어째서 이 통계 자료가 다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어떤 그런 법안을 정할 때 국회의원들이 이런 통계 자료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행정학과나 이런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계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활동하고 합치면 조금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경제수학에서는 보면은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경제 뉴스에서 나타나는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해서 경제 뉴스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애들이 공부하는 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고요. 한계 생산량이라든지 최적 생산량, 탄력성 등을 이거 그냥 단순히 그래프가 아니라 미분을 이용을 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을 하고 아마 이런 개형으로 바뀐다라면 미래 경제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예측도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도 경제 수학을 듣는 친구들을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주제도 있지만 또 다르게 어떤 주제를 쓸 수 있고 만약에 이 주제를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경제 수학을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경영경제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정이나 사회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신청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걸 경제적으로 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 차라리 사회과목을 하나 더 넣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습니다. 또 세계사적으로도 이걸 분석해보는 경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경제수학은 경제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나라 화장지가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됐어요. 네. 상대적으로 타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이 화장지를 생산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화장지를 갖다가 수출한 사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져야 네. 되는데 공급은 이미 1년 계획을 통해서 처음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생산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갖다가 생각보다 인건비가 높아서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전 세계 쌀의 거중 한 60% 정도를 베트남에서 네네. 생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자국에도 매우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당분간 수출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쌀을 얻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알아보다가 중국 믿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쌀을 갖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쌀을 수출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측해본 활동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납품할 때와 그 다음에 일반 그런 대형 슈퍼마켓에서 납품했을 때 근데 최근에 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네. 사람들만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쪽은 카드가 되고 이쪽은 카드가 안 되지 돼요.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둘 다 똑같이 이 소상공인인데 납품을 갖다 홈플러스 납품하는 사람은 판매가 되지 않고 네네. 오히려 슈퍼마켓 큰 체점에 납품하는 사람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주제는 정말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적으로 표현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그냥 교과에서 배운 거를 조금 확장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제 지금 현상, 지금 사회 현상을 같이 넣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데카르트 환원주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서는 데카르트에 대한 또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은 패스모어와 요나스의 입장을 또 비교를 하고 자살의 윤리적인 의미를 한 번 더 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자살의 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뭐 유교의 뭐 불가해상과 표지시야, 칸트의 고통의 완화 수단, 그다음에 쇼펜하우스의 회피에 대한 키워드로 자살을 윤리적인 문제로 서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청소년 문제라서 좀 어느 정도까지 얘들의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생활윤리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네, 저는 일단 이 자살의 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데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늘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교육대학원 석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입사관들이 이제 저처럼 교육대학원 석사 출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도 이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칸트나 데카르트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겠지만 네. 이제 과연 이게 쇼펜하우어가 진짜 한 학기 동안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조금 학생이 조금은 좀 쉽게 적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제 여러 학자들 중에서 한 2명이나 3학자의 그 용어 여기 말했던 이제 뭐 고통의 완화 수단 같은 네네. 것들을 조금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거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면 입사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교수님들도 면접을 가면 교수님들 자신의 전공만 알아요. 철학 같은 경우도 동양 철학은 동양 철학 교수님들만 알고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 교수님들만 보통 아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할 때 학생들이 자꾸 너무 화려하게 너무 멋지게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은 이제 완화시켜서 쉽게 쓰면서 이제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썼으면 좋겠고, 다만 이 앞에 이제 게테에 대해서 네네. 이제 읽었잖아요. 뭐 이제 게테와 쇼펜하우로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런 면이 독서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면 이거를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조금 저는 어렵지 않나. 네, 그리고 대신에 데카르트의 한원주의나 동물 기계론 같은 네네.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좋고, 여기서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활동을 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만 덧붙인다면 조금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2학년 개인별 획득에 보면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현상의 원인 실체와 장기 지속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비교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이제 눈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이제 사실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이런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는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좀 더 추가되면 좋을까요? 심층적인 탐구를 했다는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탐구를 했는지 그 탐구 내용이 조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과 지원금과 그런 지원 제도들이 네. 매우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나아짐이 없어요. 없다라는 네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고령화를 위한 그런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졌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어른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가면 네네. 길거리에 있는 잡초를 뽑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네. 이런 이용지. 그런 네. 일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령직이 더 사회가 좀 더 좋게끔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스웨덴인가? 에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74만 원 정도를 갖다 지급을 2년 동안 시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급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조사해봤더니 취업률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네네. 그런데 만족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자기를 위한 시간을 쓸 수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만족감이 오히려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또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경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장단점, 어느 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내용들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과에서 다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냥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사실 입사관이나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필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네네.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취한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혼모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이 미혼모가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출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 미혼모들이 이제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취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처럼 조금 색다른 시각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그 경영학과 합격 학생이 일본의 이제 고령화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특이점이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워낙 많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루는 주제라서 조금은 자신만의 생각, 조금 다른 생각, 다른 접근을 찾으면 좀 더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다른 주제 같은 경우는 이걸 그렇게 폭넓게 말고 하나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은 더 좋은 활동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뭔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교해서 자기는 아들러의 사회적 관계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심화 탐구를 위해서 조현병 환자라든지 데이터 폭력,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 피의자들의 성장 환경이 어땠는지, 뭐 심리적 문제가 어땠는지, 그렇다라면은 만약 사전 심리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뭐 법 따로 뭐 심리치료 따로가 아니라 행정기관과 심리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약간 보면은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병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 거를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스님 심리치료를 가지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한 이것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처방관을 위한 심리치료가 별도로 있고요. 학교 선생님을 위한 심리치료가 따로 있고요. 또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직이 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교통사고라든지 또 안 좋은 살인사건이라든지 이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오래 더 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심리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각 부처별로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 네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 활용하는 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선생님들도 거의 한국인이라면 한국이 네네. 가장 사랑하는 이제 심리학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그치지 않고 이 아들러의 사회관계 심리에서 이제 각 단계마다 이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내용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심리적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심리학과에서 써도 충분히 훌륭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어떤 사회적으로 사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언급에서 이 행정학과와 사회학과에도 적합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하지도 뭐 거기서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수학에서 보면 넘버스라는 책을 이제 읽고 이제 수학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범죄의 해결과 예방에 대해서 역할을 알려주고 수학에서 이제 패턴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범죄 사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뭐 포화성 분포 등 다양한 분포를 조사해서 이거를 아까 봤던 경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 수학이 여러 곳에 많이 쓰일 건데 범죄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범죄 심리를 주로 전문으로 다루거나 네. 과학 수사 요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혈흔이 튀는 그 모양만 보고도 여기는 어디에서 이렇게 범죄가 저질러져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흔이 튀는 거라든지 아니면 총탄이 이동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도 이 수학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총 쐈을 때도 거리가 몇 미터에서 총을 쐈을 때 뒤에 몸 뒤를 관통하고 난 다음에 이 크기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통해서 이 총은 몇 미터 앞에서 총을 쏜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 수학과 많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수학과 관련된 책을 같이 연계해서 쓴다라고 하면 훨씬 더 폭넓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이 이제 3학년 때까지 경찰행정학을 생각하다가 이제 지리학과로 들어서 합격을 네네. 했는데요. 거기
그 학과에서 시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어떤 순찰을 나갈 때도 그저 똑같은 데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계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먼저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 그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충분히 알려주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써도 이제 통계를 활용해서 자신의 전문가 적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법의학자와 경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수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을 쐈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몇 명이 있었다까지도 다 수학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진로와 수학까지도 잘 연계를 시킨 학생인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시간에는 보면 차별적 교재 이론과는 달리 낙인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맹묘 사천지교라든지 금묵자 저희들 많이 쓰는 단어죠. 이런 사자성어를 예를 들어서 차별적 교재 이론에 대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행청소년이라는 게 저희들이 아까도 너무 얘기했잖아요. 낙인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썼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는 또 다른 범죄를 하다 보면은 또 집단에서는 배척을 받게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돼서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에 대한 기재는 어떤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그냥 간단하게 기재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학교에서 사회문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 자신의 전공에 합당시킨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사회학과에 가면 이제 청소년 사회학이라고 해서 따로 이것을 배워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다루고 있는 것 중에가 이제 차별적 교재 이론이랑 낙인 이론인데요. 이제 충분히 이제 학생들 계속 이 학생은 끊임없이 청소년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낙인 효과에서 아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뭔가 하나의 주제로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면 모르겠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그 성범죄 관련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떤 그 학생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자신이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2차적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자소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회학과에서도 네. 충분히 좋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사에서 보면은 사실 연예인 성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 많았죠. 이게 언제적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법과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 형법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우리 역사에도 성범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서 이제 경대전과 이제 명나라 이제 대명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선시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심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치료를 제시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사실 심리치료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선시대에 심리치료사가 있었다라면은 이제 이런 범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그리고 범죄 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모의 재판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 한국사를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간단하게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간단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심화 보고서 작성했으니까요, 그죠? 네.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생각보다 조사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조선시대 때 성범죄자들을 훨씬 더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죄를 범하게끔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근데 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성범죄 관대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했다라면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단순히 이제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심리치료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단순히 이제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3학년 때는 성범죄 자녀에게도 이렇게 심리치료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생각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너무 이 친구의 활동 중에서 심리치료사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쪽으로 심리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무속인데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는 저희처럼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이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종교에 대한 다른 이면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추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뭔가 범죄 예방에 대해서 계속 네. 이제 보통 이제 경찰 행정이나 행정학과에서 지금 실제로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이 친구는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뭐 제도적으로든 뭐든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 좀 질문을 재밌게 할 것 같은 게 네. 조선시대 심리치료사가 있다면 그 어떤 내용을 했는지 실제로 물어볼 것 같아요. 되게 흥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도 재미있게 했었고 뭐 시연도 직접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반별 친구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라고 합니다. 네, 이 친구의 다른 토론 활동 중에 하나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같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의 생명권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한 논리적 사고를 펼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기반으로 해서 살인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네, 이제 이 학생의 좀 좋은 점이 이제 인문사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어떤 오래된 이론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라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냥 이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이제 그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좋으나 이제 이때까지 계속 발전해온 것이 인문사회학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배경을 계속 근거를 하고 기반으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렇게 홉스의 사회학론 같은 것들을 언급해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는데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실제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냥 그 실용적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법 한계에도 어떤 철학적 배경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는 데서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개인별 선택인데 여기도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책을 읽고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아이히만의 비판적 사고의 실패로 나치 정권 시절에 이제 유대인의 대량 학살의 책임자로서 악한 모습을 보인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이제 악에 대한 평범성에 대해서 재해석해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는 항상 보면은 조금 많은 탐구를 한 것 같은데 3학년 때는 이렇게 자기의 관심만 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뭐 네. 그렇게까지 저는 그거보다는 네. 일반고사 개인별 획득을 네. 2학년, 3학년 세 번이나 적어줬다는 게 네. 이 학교 정말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네. 이게 먼저 생각이 떠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 그 내용이 개인별 획득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만이 자기는 공무원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시대로 따랐기 때문에 나는 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단순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 이걸 변화시킬 것인지 제도를 통해서 변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이것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만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이 조금 더 있었다라면 더 좋은 활동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이제
이 친구의 생기부를 봤는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점수를 준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를 지원할 때 이제 이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외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략으로요? 네.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너무 딱 마치다 보면 네. 혹시나 3학년 때 진로가 아, 바뀌면 네네.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인문계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을 보고 가는 거 많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성적이 안 나와서 행정학과를 가고 싶은데 또 대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행정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주어진 다양한 주제와 또 그런 것 탐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한 방향에 매몰되는 것이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계 학생이다라고 하면 깊이 파고들어도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계열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행정학과가 인문계열에서 절대 낮은 과 아니에요. 막 이제 경영학과나 영어 영문학처럼 영문이나 뭐 미디어처럼 완전 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가 점수 때문에 이제 대학을 낮춰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심리 철학적인 부분으로 다루면 거의 대부분의 과에 지원 가능하고 저희 학생이 또 사회학과를 계속 준비를 하던 친구가 경영에 합격을 한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문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한 곳에 이제 집중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걸 보고 있는 고1 학생이나 조금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경찰 행정학과에 꽂혀서 경찰 행정학과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일단 경찰 행정학과가 정말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 점수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그거 한 개만 보고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찰 행정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경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경찰 행정학과만 한 개 준비했다가 학교급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제 조금 폭넓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여기는 없었지만 제 앞부분에 사회학과의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경찰 행정이나 행정학과 사회학과를 비교했을 때 사회학과는 좀 더 수학이 좀 더 중요시 되지 않나. 행정학과에도 수학이 좀 더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학과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점이 포인트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 뭐 경찰행정, 행정학과, 사회학과 그 외에도 뭐 심리학과도 얘기하셨고 다양한 학과들이 뭐 하나의 생기부에서 다양한 활동들만 했다라면은 뭐 전공 적합성을 다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